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대표 기출 40제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 심리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저 또한 학생들이 저에게 교육학, 사회학, 윤리, 체육사는 보통 다 선택을 하시는데 그 외에 심리학, 역학, 생리학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생리학을 제일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생리학은 제끼고 역학하고 심리학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저는 문과인 경우는 심리학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이제 이과 쪽을 나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역학이 사실 저희가 곧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역학이나 심리학이나 이 두 개의 과목에서 저희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과락을 피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과목 중에서 굳이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외우는 게 나는 그래도 조금 쉽다라고 한다면 심리학, 나는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하다라고 한다면 역학 쪽을 조금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어려워하시는 심리학을 또 이제 풀어볼 건데, 출제 경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츠 심리학은 이전에 이제 보통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중상 난이도로 보통 이루어져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중하 수준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개념들만 외우기에도 너무 벅찬데, 출제자분들이 계속 매년 새로운 개념들을 자꾸 출제를 하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그런 과목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스포츠 심리학에서 과락을 피하시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번, 3번, 4번 파트인데 이 파트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이 외에 이제 나머지 파트는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한 2번 정도 정독을 하시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과락 기준은 충분히 넘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 최대한 많이 기출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필수 이론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제가 40문제 정도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주된 연구의 동향과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지적 접근과 현장 연구. 2번, 경험주의에 기초한 성격 연구. 3번, 생리학적 항상성에 관한 연구. 4번, 사회적 촉진 및 각성과 운동 수행의 관계 연구.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스포츠 심리학은 주로 심리적 요인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생리학적 항상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운동 생리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주제로는 포함이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보기에서 정보처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정보처리자로 설명한다. 니은, 도식 이론은 기억 흔적과 지각 흔적의 작용으로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고 설명한다. 디귿, 개방회로 이론은 대뇌 피질에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고 설명한다. 리을, 폐쇄회로 이론은 정확한 동작에 관한 기억을 수행 중인 움직임과 비교해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한다고 설명한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겠죠.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식이론은 빠른 운동과 느린 운동으로 구분을 하고 인식 도식과 회상 도식을 통해서
다양한 운동 동작을 생성하고 제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상 도식은 빠른 움직임과 개방회로 이론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동 계획을 할 때 이 회상 도식을 활용을 하고요. 제인 도식은 느린 움직임과 폐쇄로 이론을 적용하는데 피드백을 통해 잘못된 동작을 수정한다 라는 측면에서 제인 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로 이론은 동작 중 피드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조절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느린 움직임에서 적용을 합니다. 반면에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이 처음 계획된 동작을 빠르게 수행하는 이론으로 주로 빠른 움직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상도식과 제인도식, 그다음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을 반드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3번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도식 이론에 관하여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니은, 제인 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디귿, 회상 도식은 과거의 실제 결과, 감각 귀결, 초기 조건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리을,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과제의 제어에서는 회상 도식과 제인 도식이 모두 동원된다. 네,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기억, 리을이 옳은 설명이고 니은, 디귿이 잘못된 설명인데 조금 살펴보면 제인 도식은 운동 중 피드백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느린 움직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은 틀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상 도식은 과거의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빠른 움직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에서 제시되었던 감각 귀결이라는 것은 동작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감각적 피드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인 도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린 내용이고 리을하고 기억이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인간의 운동은 자기 조직과 비선형성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한다. 니은, 불변 매개 변수에는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인 힘이 포함된다. 디귿, 가변 매개 변수에는 전체 동작 지속 시간, 힘의 총량, 선택된 근육군이 포함된다. 리을, 환경 정보에 대한 지각 그리고 동작의 관계를 강조한다.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정답은 니은, 디귿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살펴보면 기억은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이 자기 조직의 원리에 따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속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리을은 생태학적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은 지각과 동작이 환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을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인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정보 처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테니스 선수가 상대 코트에서 넘어오는 공의 궤적, 방향, 속도에 관한 환경 정보를 탐지한다. 니은, 환경 정보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기술로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결정한다. 보기를 좀 살펴보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에 각각 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좀 살펴보면 기억에서 테니스 선수가 상대 코트에서 넘어오는 공의 궤적, 방향, 속도에 관한 환경 정보를 탐지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자극 확인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에서 이러한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로 공을 받아칠지에 대한 결정하는 것은 반응 선택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보기에서 제시됐던 반응 운동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된 반응을 실제 동작으로 구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신경계가 근육에 명령을 보내 운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선택 반응에서 결정된 동작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6번입니다. 보기의 정보 처리 과정과 반응 시간의 관계에서 기억부터 디귿까지에 들어갈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기억, 니은, 디귿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할지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책에 있는 이론을 한번 쭉 보셨더라면 이거는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운동 제어 체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감각 지각 단계, 그 다음에 반응 선택 단계, 그 다음에 반응 실행 단계까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받은 자극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단계죠. 네, 그리고 반응 선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에서 인식한 자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에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실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에 따라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과정, 그죠? 움직임이 발현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7번입니다. 보기에서 피츠와 포스너의 운동학습 단계와 설명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 자세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니은, 학습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스스로 오류를 탐지하여 그 오류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디귿, 학습자는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의 개념을 이해한다. 네, 보기를 보시면 자동화 단계,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피츠와 포스너의 운동학습 단계는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이것을 배우는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는 그죠?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죠?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지 단계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연합 단계는 학습자가 기술을 연습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인데요. 니은에서 이러한 학습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동화 단계는 학습자가 이러한 기술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기억에서 보면 이러한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 자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부분에서 이게 자동화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보기. 번스타인은 움직임의 효율적 제어를 위해 중추신경계가 자유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서 조절한다고 설명하였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공동작용, 2번 상변이, 3번 임계요동, 4번 속도 정확성 상쇄 현상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용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함께 협력해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즉, 그 번스타인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신경계가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자유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그죠?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서 조절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여러 신체 부위가 협력하여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공동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상변이, 임계요동, 속도, 정확성, 상쇄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변이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작의 패턴 변화 등이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계요동은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동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속도 정확성 상쇄 현상은 움직임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정확성이 감소하고 반대로 정확성을 높이면 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 속도 정확성 상쇄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공동작용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스케이트를 탈 때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활용하여 추진력을 갖게 한다. 니은, 체중 이동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며 숙련된 동작을 실행하게 한다. 디귿, 스케이트를 신고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하나의 단위체로 걷게 한다. 보기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이 번스타인이 제시한 운동학습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는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반작용의 활용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도 고정 같은 경우는 그죠? 디귿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위로 걷는 것은 자유도를 고정해서 동작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유도 고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기억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모두 활용해 추진력을 얻는 것, 이것은 자유도를 풀어서 다양한 관절을 사용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은 체중 이동과 추진력을 통해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게 했는데요. 이는 숙련된 동작을 실행하게 한다 라는 점에서 반작용 활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보기의 운동기능 연습법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각 부분을 따로 연습한 후 전체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순수 분수법과 전체 운동 기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를 각각 연습한 후 그 두 요소를 결합하고 이후 다음 요소를 다시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기술을 습득해가는 점진적 분수법으로 구분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기 1번은 분절화,
2번 부분화, 3번 분산 연습, 4번 집중 연습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분절화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부분화, 그 다음에 분산 연습, 집중 연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분절을 모르셨더라도 이 문제의 정답이 1번 분절화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순수 분수법과 전진적 분수법을 통해서 전체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작의 각 부분을 연습한 후에 이를 결합해서 전체 동작을 습득하는 방식인 분절화, 즉 전체 분수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분절화도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겠고, 다음 부분화는 전체 기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을 독립적으로 연습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3번 분산 연습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연습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집중 연습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연습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기술을 혼합하여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집중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절화, 분수법과 분산 연습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